안녕하세요. 이 정도는 알고 살자의 알자입니다. 요즘 주택담보대출 시장을 출렁이게 하는 신코픽스가 출시되어 말이 많습니다. 기존의 대출자들도 제한을 줄여 재대출이 가능하게 해준다는 소식은 대충 들었는데 일단 좀 신코픽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은 돈을 가져와서 돈을 빌려주는 그런 영업을 하죠. 은행이 돈을 빌려주려면 은행도 어디선가 돈을 구해와야 되는데 은행이 돈을 구해오는 비용, 그 원가를 반영해서 산출한 금리를 코픽스라고 합니다. 시중 은행들은 이 코픽스에다가 가상금리를 더해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결정하는데요. 대출 중에서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금리 역할을 이 코픽스가 합니다. 새로운 코픽스 금리, 새로운 대출의 기준금리는 기존 코픽스보다 0.3%포인트 정도 낮게 산출될 예정이고요. 오늘부터 이 새로운 코픽스가 적용되는 대출 상품이 시중에 풀리게 될 텐데 대출의 기준이 되는 금리가 낮아지게 되니까 이론적으로는 종전에 대출받은 분들은 다 갈아타고 새롭게 대출을 계획하는 분들도 이번에 나온 새로운 코픽스 금리로 대출받는 게 경제적인 선택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기존에 여러 대출 받으신 분들 모두에게 더 나은 선택인지는 각자가 갈아탈 때 꼼꼼하게 비교하고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코픽스 금리에 대해 여러 가지 궁금증을 좀 풀어보도록 하시죠. 우리는 대출을 받을 때 금리가 변하지 않는 고정금리 대출을 받기도 하고 금리가 변동하는 변동금리 대출을 받기도 합니다. 금리가 변한다고 해서 그게 은행장 마음대로 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뭔가 기준이 되는 그 무언가가 있어서 그걸 따라서 변하게 되는 게 변동금리 대출이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로 그거, 기준이 되는 거가 바로 코픽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뚝 떨어지게 된다고 해요. 그러면 대출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 이게 어떤 효과인지 또 어떤 걱정거리가 좀 남아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게 갑자기 어떻게 낮아진 걸까요? 코픽스의 산정 방식을 좀 바꿨는데요. 은행은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데 이러한 자금 조달 비용을 지수화한 것이 코픽스입니다. 기존에는 정기 예적금, 상호 부금, 금융채 양도성 예금 증서 등 8가지 항목으로 코픽스 금리를 산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입한 신코픽스에서는 기존 8가지 항목에다가 요금을 예금과 저축성 수시 입출 금식 예금과 같은 낮은 원가의 자금 조달 수단이 추가로 포함되었습니다. 이 낮은 원가의 자금이 추가되면서 신코픽스 금리가 기존 코픽스보다 0.3%포인트 하락하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은행들의 자금 조달 원가를 계산해서 갖고 오세요 라고 할 때는 이자를 많이 주고 갖고 오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그런 것들만 가지고 계산해서 우리 원가 비싸요 이렇게 통계를 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월급 통장처럼 이자를 거의 안 주는 통장에 들어가 있는 돈, 그렇게 조달한 돈도 이제는 대출의 재원으로 활용을 해서 그거를 지금까지 포함 안 시켰더라는 말인 거죠. 그걸 뒤늦게 발견한 것일까요? 2010년에 코픽스가 도입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요금을 예금과 같은 단기성 자금들은 특성상 대출 재원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봤었습니다. 그게 이제 계속되다가 실제로 은행들이 요금을 예금과 같은 단기 자금들도 대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이번에 코픽스 산출할 때 새로 포함되게 된 것이죠. 그럼 과거에는 은행들이 월급 통장으로 들어오는 요금을 예금, 이른바 저원가성 예금은 대출에 활용을 안 했다가 최근 대출에 활용하기 시작한 것일까요? 요금을 예금은 전체가 대출 재원으로 활용되지는 않고 일부가 활용되고 있는데 대출 재원으로 넣지 않다가 이번에 그쪽 재원으로 활용하는 부분만큼 원가에 넣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코픽스를 좀 더 완성시켰다? 제대로 만들었다는 뜻인 것 같군요. 근데 갑자기 좀 짜증나는 건 저뿐인가요? 아무튼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맙긴 한데 왜 과거에는 그걸 못 봤을까요? 아무튼 은행들이 과도하게 받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네요. 원가를 부풀려 산정을 해서 거기에 가상금리를 붙여서 그동안 받아왔으니 이게 좀 과도하니까 제대로 좀 다시 만들어보세요 하니까 싸졌다는 뜻인데 한 가지 궁금한 건 그러면 은행들은 어찌됐건 그동안 그게 그 정도 마진을 받고 대출을 하면 괜찮은 수준이라서 팔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거보다 한 0.3%포인트 정도 낮아진 코픽스, 이 새로운 코픽스 기준으로 대출을 하라고 하면 결국은 가상금리를 높여서 굳이 설명하자면 개인마다 붙이는 가상금리를 높여버려서 지금도 무슨 신용카드 같은 거 쓰면 0.몇 % 정도 깎아주고 은행 지점장 전개월 금리로 해서 좀 깎아주고요. 이렇게 조정하는 그 할인폭을 좀 줄여서 결국 예전하고 비슷해지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점검이 되었을까요? 은행들이 일반적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는 기준금리에다가 가상금리를 붙이게 되는데, 기준금리는 말씀드렸던 코픽스 부분이고, 은행들이 가상금리를 부과할 때는 대출금리 모범 표준에 따라서 합리적인 부과 근거를 가지고 부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면 은행이 자유로 가상금리를 인상하기 어렵고 소비자 전가도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합리적인 근거라는 게 과거에는 우리 은행에서 발행하는 신용카드 뭐 그런 거 쓰면 0.3% 정도 깎아드리고, 요즘 저희 지점이 뭔가 좀 대출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점장 전결금리로 뭐 한 0.2%또 깎아드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깎아주는 게 실제로는 무슨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깎아주는 게 아니라 은행들도 여러 곳이 있다 보니 대출 경쟁, 곧 금리 경쟁을 하다 보니까 어떤 명분으로 깎아줘야 고객이 올 테니 깎아주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 부분을 다음 달부터는 새로운 코픽스가 생기는 바람에 저희는 이런 할인은 안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남는 게 너무 없어졌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게 불합리하다고 항의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은행들이 가상금리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금리 수준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그거에 대해서 가상금리를 어느 정도 붙이고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전결금리를 정할지는 은행 자체의 판단이 있는 거고요. 다만 가상금리를 산정하는 객관적인 기준들은 각각 있어야 되거든요.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을 때, 곧 리스크 프리미엄을 붙일 때는 이 리스크를 어떤 식으로 계산해서 나오게 된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객관적인 기준이 있을 때 붙일 수 있고, 지금은 가상금리가 대체적으로 은행들이 처음에 이 상품이 나오면서 가상금리를 많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은행 자율로 돼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가상금리를 괜히 더 높일 수는 없어요 라고 하는 게 규정인 건 맞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기본 가상금리는 높고 거기서 깎아서 대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깎는 폭을 줄이는 건 은행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서 어차피 결국 안 싸지지 않겠나, 그게 걱정인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은행들이 코픽스 금리 있지 않습니까? 그 잘못됐던 코픽스 금리와 고정금리와 그 어떤 걸 소비자가 선택하더라도 은행 입장에서는 결국 마진이 비슷한 그런 상황에서 팔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마진이 더 높았다는 뜻이잖아요. 즉 과거에 그러면 은행들은 부풀려진 코픽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잔액기준 코픽스 대출 상품을 팔 때 마진이 더 많이 남았을까요? 지금 금리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다 변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은행들도 아까 말씀드린 기준금리의 변동, 가상금리 이런 부분들은 가상금리 부분들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산정하겠지만 그 산정하는 방식들도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선택해서 본인들의 영업 환경에 맞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코픽스 대출금리가 과거에는 은행들이 이걸 팔았을 때 더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은 이젠 정상 수준의 마진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기대한다면 우리도 기대할 수 있을 텐데, 과거에 이걸 팔았을 때만 더 많이 남았을 것 같지는 않아서요. 결국 그래도 금리 부분들이 공시가 되고 소비자한테 안내가 되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들이 선택해야 될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금리가 비합리적으로 높다고 하면 소비자들이 아마 선택을 안 하겠죠. 그런 시장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야 뭐라도 하나 더 나오면 비교할 수 있는 선택지가 하나 더 늘었으니 더 나빠지지는 않겠으나 과연 그 정도가 내려갈까 걱정되긴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대출 받았던 분들은 변동금리로 대출 받았던 분들도 있고 고정금리로 대출 받았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 맞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받았던 분들도 있을 테죠. 다양할 텐데 이 모든 분들이 다 이쪽으로 갈아타는 게 가능할까요? 갈아타야 되는 거야 뭐 소비자의 권리니까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문제는 요즘 갈아타면 대출 규제가 새로 생긴 것들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금리가 싸더라도 못 갈아타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뭔가 예외를 좀 둔다고 하긴 하네요. 일단은 기존의 변동금리 대출이나 고정금리 대출자는 다 신규 코픽스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갈아타면서 기존의 대출 규제를 그대로 유지해서 기존 대출 잔액만큼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은행 간에는 갈아타기가 가능하지만 보험사나 이런 다른 업권에서는 갈아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과거의 보험사로부터 코픽스 금리를 기준으로 변동금리 대출 받았던 분들은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코픽스 금리로 갈아탄다는 것은 안 된다는 뜻이군요. 다른 업권 간에 갈아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이나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은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같은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업권 간에서 취급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다가 대출을 다시 받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게 된 알자였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일단 신코픽스가 출시되었으니 꼭 한 번은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이 알자와 주택담보대출의 기본금리인 신코픽스 금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